함진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아직 함진기TV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서 함진기TV를 응원해 주세요. 더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은 자율주행차 기술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규제당국은 구글의 웨이모와 크루즈가 운영하고 있는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를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여 연중 무료로 정상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인 자율주행차가 정식으로 도로에 등장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앱을 통해 호출하여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웨이모의 역사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역사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2009년 구글은 실리콘밸리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어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2013년 12월까지 미국의 네바다주, 플로리다주, 캘리포니아주, 미시간주에서 자율주행차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텍사스 주법에서는 자율주행차 테스트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4월 구글의 자율주행차 누적 운행거리는 110만 킬로미터를 돌파했고 1년 뒤인 2015년 6월에는 160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주행거리는 미국의 평균적인 성인이 75년간 자동차를 운행하는 거리와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 구글의 자율주행차는 60만 번 교통 신호등을 지났으며 20만 번의 정지 신호를 만났고 1억 8천만 대의 자동차와 만났습니다. 시속 40km를 넘지 않는 모델을 시험하다가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제지되기도 했습니다. 구글은 2015년 10월에 텍사스 공공도로에서 처음으로 무인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애리조나주, 워싱턴주로 시험 무인 주행을 확대했습니다. 2018년까지 웨이모는 9년에 걸쳐 미국 전역의 6개 주와 25개 도시에서 시스템을 테스트했습니다. 2018년 10월 캘리포니아 교통당국은 웨이모가 완전 무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웨이모는 캘리포니아의 공공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주 야간 테스트를 허용하는 허가를 받은 최초의 회사가 됐습니다. 2019년 7월에는 캘리포니아 규제당국이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2018년 12월 웨이모는 웨이모 1이라는 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안전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이 되자 웨이모 1은 차량의 안전운전자도 사라져 전 세계 최초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하게 이르렀습니다. 2020년 1월까지 웨이모 자율주행차는 공공도로에서 누적 주행거리 3,200만 킬로미터를 달성했습니다. 2021년 2월 회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제한된 승객 탑승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8월에는 상업용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수개월 동안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를 정식 상업용 서비스로 승인할 것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많은 시민과 경찰, 소방서 등 교통안전기관들은 로보택시가 불규칙적으로 운전하고 교통의 흐름을 차단하며 응급 서비스 출동을 방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로보택시 서비스 정상화에 극구 반대했습니다. 규제에 권한이 없는 이들 기관은 자율주행 택시 출시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규제 당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반면에 자율주행차가 인간 운전자에게 더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샌프란시스코 경제에 결정적인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믿는 기술자들과 시민들은 로보택시의 확장에 찬성했습니다. 논쟁이 원체 거셌기 때문에 지난 7월 10일로 예정됐던 찬반 투표가 한 달 넘게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 11일 규제 당국인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는 6시간 동안 청문회를 거친 후 위원들의 투표를 진행한 결과 3대1로 로보택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술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온라인 신문인 버지는 이러한 투표 결과에 대해 수익이 거의 없이 기술 개발에만 수백억 달러를 투자한 자율주행차 회사가 얻어낸 값진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속내를 알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로보택시 회사는 돈을 찍어내는 권리를 얻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결과를 얻기까지 그들이 쏟아부은 투자금은 가히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그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런지 불투명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웨이모가 사용한 시스템들이 큰 이윤을 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는 앞으로 지켜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웨이모가 비록 시험적인 성격이기 강하긴 하지만 연중 무휴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은 확실합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 존 레이놀드 위원장은 6시간에 걸친 청문회에서 오늘의 이 결과는 캘리포니아 시민들에게 자율주행차 서비스 혜택을 주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수많은 난관들 가운데 첫 번째 관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자율주행차를 판단할 데이터가 없지만 이 기술이 교통안전을 높이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험 운행한 자율주행차는 얼마나 안전할까요?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운행 모드로 운행한 차량이 일으킨 사고는 236건 정도인데 대부분 경미한 사고입니다. 미래 산업을 예측할 때 자율주행차가 인간에게 주는 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 향상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인간처럼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한눈 파는 일도 없으며 과속하거나 교통법규를 어기지도 않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이상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합니다. 미국에서만도 2022년 한 해 동안에 약 4만 3천 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117명입니다. 우리나라는 2,735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 안전성 향상은 우리로 하여금 큰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아직까지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인간 운전자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충분한 데이터는 없는 실정이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만 본다면 그 가능성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웨이모가 제시하는 자료에 따르면 안전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완전 자율주행 운행으로 누적거리가 100만 마일, 161만 킬로미터를 달성하는 동안 교통사고 부상자는 없었으며 보행자나 자전거와 충돌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다른 차량과의 경미한 접촉사고는 있었지만 대부분 상대 차량의 인간 운전자 과실이나 위험 운전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 기대할 만한 사실은 웨이모의 운전 실력은 운행거리가 늘어날수록 함께 숙련돼 간다는 것입니다. 웨이모의 운전 알고리즘상 운행 경험은 모두 새로운 학습 데이터가 됩니다. 악천후 상황에서의 안전한 주행, 공사 구역에서의 안전한 운전, 비상상황 발생지 주변에서의 경로 변경 등 모든 상황에서
운전 실력이 향상되고 성능 또한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하고 있는 회사는 40개가 넘습니다. 그 가운데는 타이탄 프로젝트로 이름 붙인 테슬라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 프로젝트에 50여 대 차량을 투입했습니다. 아마존도 가세했습니다. 자회사인 쭉스는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에 100여 대의 차량을 투입하여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스타트업 기업들입니다. 이들 시험 운행 회사들은 아직까지 자율주행차 테스트 운행 시에 반드시 안전 운전자를 태워야 합니다. 이제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정식으로 등장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도로는 자율주행차들이 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의 규칙에 따라 모든 교통 시스템들이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의 탑승자로 타기만 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산업의 변화와 일자리 변동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 도시인 마운틴 뷰 앨리슨 힉스 시장도 자율주행차가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될 엄청난 영향을 걱정합니다. 일자리 문제, 기후 문제, 대중교통에 대한 영향 같은 무거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자신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정면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가 동시에 상용화된다면 우리의 일자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는 결코 안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함진규의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